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2대 국회 조국혁신당의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제가 한 3분 정도 소감 말씀드리고 이어서 옆에 백브리핑 장소로 이동해서 기자 여러분들 질문에 대답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정당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 즉 창당 한 달 일주일 만에 국민들의 25% 가까운 지지를 획득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투표자 숫자로 보면 687만 5천여 명이 조국혁신당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러한 총선 민의를 원내에서 잘 받들어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 검찰개혁 완수 뿐만 아니라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를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이번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원내에서 정책과 법안으로 어떻게 잘 뒷받침할 것인지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불과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강소정당을 지향할 것입니다. 12명의 의원이지만 일당 100의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창당 당시에 그러한 열정과 결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선도적인 정당이 될 것입니다. 모든 현안에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스마트 정당이 될 것입니다. 과거 정당과는 이런 면에서 다르구나, 이렇게 확연히 느끼실 수 있도록 스마트 정당을 지향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민의를 원내에서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 민주당과도 협력적 또는 연대적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 검찰 독재에 맞서서는 가장 강하게 또 단호하게 또 선명하게 맨 앞에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 황운하 당선인의 백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소속사와 성함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원내대표께 질문하시는 것부터 받고 기타 질문은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응답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죠. 소속사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굴도 익혀야 되니까 소속사 성함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채용 원내 교섭단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민의가 약 25%의 국민들께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셨고 투표인 수로 보면 687만 5천 명의 유권자들께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민의를
잘 받들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총선 민의를 잘 반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원내 교섭단체는 20석이기 때문에 우리 조국혁신당의 12석보다는 8석이 더 많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원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제도적 또는 입법적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면은 뭐 낮춘다고 하면 몇 명으로 낮춰야 하느냐, 뭐 이런 것은 이후 국회법 개정이 논의가 된다면 그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예컨대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독일, 영국, 뭐 프랑스 등의 사례를 보면 의원 전체 정수의 5%를 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요건이. 심지어 2명만 넘으면 교섭단체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대체로 요건을 엄격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한 5%. 우리 300명 정수를 보면은 5%는 한 15명 정도가 5%에 해당됩니다만은, 제가 15명이 가장 적정한 숫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 등을 참고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양당제도 폐해를 극복하고 국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총선 민의가 충실히 반영되기 위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논의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고, 또 현재 20명으로 교섭단체 요건이 20명으로 정해진 것은 사실은 이게 유신 때 정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유신 독재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간의 정치 환경의 변화, 또 앞으로의 정치 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논의될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첫 번째 입법적, 제도적 그런 그 교섭단체에 대한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20명 요건이 유지된다면 8명의 그 국회의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겠습니다. 8명의 의원을 공동으로 해서 이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우선 떠오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에 공동교섭단체의 대상 의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에게 우리 당선인들을 의견을 다 모아서 조국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대상으로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국 혁신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국 혁신당에게 보내주신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것인가,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 효능감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교섭단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또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할 것인데 교섭단체가 안 된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몹시 서둘러서 그것을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조국혁신당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검찰개혁 완수 또 사회권 선진국가로서의 기반 조성 뭐 이런 사회권 선진국 할 때 이거는 사회권이 잘 보장이 되는 선진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사회주의라는 이념적인 잣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회권적 선진국의 사회권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사회권이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사회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그런 선진국가 그것을 의미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국사 한혜원 기자입니다. 2호 법안으로 한동서울법 도입대표가 있긴 했는데 이거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사건과 민주당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약속드린 대로 조국혁신당은 약속한 것을 꼭 이행하는 정당이 될 것이고요. 한동훈 특검법은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법안에 담길 내용은 저도 아직 법안을 보진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언론에 이미 다 등장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 여러 비리 의혹들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언론에 이미 다 등장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당에 이 관련된 검찰 독재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 특위에서 이미 법안을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논의를 해야 되고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지만 이전에 오늘 선출되기 전에도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원내대표 황운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원내대표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좀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렇게 자세한 논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TV조선 장세희 기자입니다. 검야권 연석회의를 조국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보다는 이제 어떤 의원께서 이제 박성준 대변인이 명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어쨌든 표현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정성호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좀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것은 우리 민주당이 범야권의 맏형 역할을 해서 범야권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는
그런 영수회담을 한다면 훨씬 더 발언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의 제안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딱히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범야권 그 연석회의라는 형식을 갖추든 안 갖추든 이재명 대표께서 실제로 영수회담에 임하시기 전에 다양한 경로로 그 범야권에 포함되는 여러 정당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그 경청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형식을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으로 해서 명칭을 영수회담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건 민주당과의 회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국 혁신당에서 제안한 조국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면 훨씬 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러면 그 여야 영수회담인데 다른 정당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야당과 다른 야당 대표와 또 회담, 다른 야당 또 회담, 또 회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그 계속 순차적인 회담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회담을 하실 때 다른 정당의 대표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여러 경로로 범야권 연석회의를 수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 경로로 야권을 대표해서 그 영수회담에 응하신다면 여러 경로로 의견을 들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새로 선출되셔서 부스를 중요한 시기에 대표를 맡은 거야. 책임을 좀 맡아보실 건데 어디신지 전자식으로 됩니다. 사실은 이제 조국 대표랑 수법으로 앞으로 협의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1심에서 판결을 나시고 2심에서 판결을 나신 상태여서 좀 사법리스트에 대한 우려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께서 뭐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조국 대표나 저나 다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법 시스템에서 내리는 결론에 따라서 그걸 충실히 따라야죠. 안 따를 방법도 없고요. 다만 그 조국 대표 또는 저를 포함해서 어떠한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은 그 이후 상황 어떤 상황이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준비해서 조국 혁신당에 보내주신 그런 유권자들의 지지 이것을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그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해서는 네.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어떤 거?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그 이미 우리가 입장을 낸 적이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선거 과정에서 아마 그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어떤 입장을 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래서 우리 김보엽 대변인께서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그 조국혁신당이 그에 대한 입장을 냈기 때문에 뭐 제가 원내대표여서 다른 입장을 말씀드릴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스 네.